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경제계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K 콘텐츠 음, 더 이상 설명하자면은 입 아프죠. 네, 워낙에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음, 대중음악은 물론이고 드라마까지 이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콘텐츠 관련 산업으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어떤지 좀 보여주는 통계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 우리나라 그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어, 우선 2018년 119조 천억에서 2019년 이제 코로나 20년 그때 125조 6조 이렇게 약간 정체되었다가 네. 21년도에 무려 136조까지 이렇게 대폭 성장했습니다. 네, 21년도에도 사실 코로나 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 사실 공연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이제 다 취소가 됐었는데 그 예. 와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아마 이때가 그 넷플릭스가 나와서 아, 네, 맞습니다. 각종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네, 우영우 이런 드라마가 막 나오면서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성장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 또 그 22년도에는 이제 저기야 21년까지 나왔지만 22년에 147조로 늘어났습니다. 147조로요. 예, 예. 예. 벌써 한 1년 사이에 11조 원 늘어났습니다. 사실 11조 원이라 하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일단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오징어 게임 네. 이게 이제 한 편 제작하는데 약 26억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드라마 제작 비용이라든지 근데 제작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이제 CJ ENM이라 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 하는 업체도 굉장히 네. 작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업체인데 여기는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또 그 국내 대표적인 OTT 서비스 사업자인 그 티빙 그다음에 요즘 한참 막 그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쿠팡 플레이 네. 쿠팡 플레이도 있죠. 예, 그 애플 TV 여기에 이제 드라마를 굉장히 공급을 많이 하면서 시장이 많이 늘어났고 네. 이거는 또 CJ라고 하는 그 재벌 회사지만 그 중형 또 스튜디오라고 하는 우영우를 제작한 네. 제작사입니다. 그게 이제 에이스 스토리인데 에이스 이런 데서도 킹덤이라든지 또 TVN 드라마 시그널 등 굉장히 어떤 히트작을 많이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BS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혹시 보셨습니까? 전 그건 예, 못 예, 봤네요. 예. 예, 앞서 말씀하신 건 다 예, 봤는데 그건 못 예. 봤네요. 그런 것들도 이제 삼화 네트워크스라 하는 드라마 제작사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굉장한 또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우리 K-드라마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OTT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그야말로 인기를 끌게 해준 네. 서비스가 바로 이제 OTT 플랫폼 서비스인데 네. 이렇게 국내 콘텐츠 수출은 얼마나 하는지 그걸 또 보여주는 통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저는 통계로 답하는 시간이니까. 네. 어, 이제 국내 콘텐츠 산업에 상당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선 그 20년도에 이제 저기 달러로 표시되어 있지만 약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15조 예, 원이요. 예. 20년에 예. 15조 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21년에 17조 원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네. 1년 만에 수출액이 2조 원 성장했다. 이것도 정말 굉장한 규모인데 이게 이제 방탄소년단 BTS라든지 블랙핑크 이번에 대통령 미국 방문 시에 블랙핑크 가서 공연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하다가 결국 잘 안 돼가지고 약간의 좀 입방아에 내린 것도 있듯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어떤 세계적 상품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수출로 다 연결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영화 드라마에 있어 가지고 세계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이렇게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요. 예. 최근에 그 짧은 동영상 서비스 예. 있잖아요. 예. 쇼츠 같은 거. 예. OTT 시장이 이제 상당히 대세인데 이것을 음. 보여주는 또 통계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넷플릭스에 방영되는 거라든지 또 뭐 거의 대부분의 어떤 뭐 드라마 또뭐 20초 내외의 그런 영상들 전부 이제 OTT라고 하는데 네. OTT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성장하는 어떤 세계 OTT 시장을 보시면 저게 22년에서 이제 984억 달러지 않습니까? 네. 예. 980 매년 예. 이후로 성장을 해서 25년에는 1,265억 달러까지 예. 이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죠. 예. 1265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조 원. 네, 150조 원. 예. 그러니까 22년에 이제 작년에 984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은 약 한 120조 정도 되는데 25년에 약 150조 무려 한 30조 원이 성장하는 그런 OTT 시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특히 우리나라가 그 어떤 K-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데 이제 OTT 시장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시장까지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오디오 콘텐츠 시장도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통계로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뭐 TV로 맨날 이렇게 뭐 스마트폰 보는 것만 좋아할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사실 귀로 듣는 시장도 굉장한 규모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이제 142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조로 볼 수 있는데 28년에 948억 달러, 즉 123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매년 OTT 시장보다 더 성장세가 가파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매년 31%, 31.3% 성장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편안하게 귀로 듣는 그런 오디오 콘텐츠 시장도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창작자들이 이 시장도 굉장히 좀 파고들 여지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이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앵커님은 어떤 콘텐츠를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까? 외국인들이.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K 콘텐츠 드라마나 이제 영화 쪽 네. 워낙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더글로리 같은 콘텐츠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제 이 통계를 보기 전에 그리 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통계를 보시면 외국인이 가장 관심 있는 콘텐츠가 대중음악, 역시나 음악이군요. 예, 음악 예. K-팝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드라마, 전통 음악, 뭐 패션, 뷰티, 사실 뭐 K 푸드도 굉장히 뭐 유행을 한다 하고 K 게임도 유행을 한다 하지만 또 뭐 웹툰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네, 같지만 요즘에는 또 거의- 이제 웹툰에 대한 인기도 올라가고 예, 있죠. 거의 이제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K-팝이 굉장히 압도적이니까 이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이라든지 또 창작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다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곳으로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기왕이면 웹툰이 그냥 약간 뜬다더라 생각할지라도 보십시오. 외국인들은 대부분 음악 쪽으로 관심이 있어 하기 때문에 네, 음악은 누구나 좀 더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대중음악이 가장 큰 인기를 이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그렇지. 같고 예. 영화, 드라마, 뭐 음. 오징어 게임이나 더글로리가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도 상당히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예, 예. 게임 산업도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음. 웹툰 시장도 상당히 요즘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포츠까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분야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창작의 어떤 그 직업을 한다든지 뭐 투자를 하겠다면
기왕이면 시장이 큰 곳에 네. 그래야 사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는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뭐 웹툰이 굉장히 유행같이 소개되지만 그러나 사실상 외국인들의 관심은 K-팝에 더 많다면 예. 그런 어떤 음악적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사업적으로 성장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제 세계인들이 음.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 미국 시장에서 과연 우리나라 음악들, 음반들은 얼마나 좀 팔리고 있을까? 네. 이것도 궁금해져요. 통계를 좀 그러니까요. 확인해 볼까요? 예. 그 방금 그 K-팝이 굉장히 뭐 최고 선호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앨범 탑 10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네. 역시나 1위는 방탄소년단. 아닙니다. 저기 2위입니다. 2위. 2위네요? 예, 아, 예. 네. 1위 붙어서 아, 예, 네. 1위 붙어서 10위까지 우리나라가 무려 7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BTS가 2위, 1위가 미국 무슨 뭐 유명한 그 팝 아티스트인데 BTS가 2위를 가장 네. 많이 이렇게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가 3위, 4위가 또 어디죠? 4위는 없고요. 5위로 네,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있고, 예, 5위 네. 붙어서 8위까지 우리나라 다 휩쓸었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그 미국 시장에서 가지고 K-팝이 인기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K-컬처가 미국 시장에서 실제로 이게 팔리고 있다는 것은 아마 굉장한 자부심이고, 최근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개별 상품이 팔리기 전에 이런 문화 상품이 먼저 국민들 정서에 어필을 해야 어떤 이렇게 유행의 상품들이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을 볼 때 향후에 미국에서 K 상품은 같이 등달아 팔릴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우리 MBN이 이제 돈을 벌어주는 그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이 통계를 보면 향후에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속적으로 더 팔리겠구나. 네. 또 시장 점유율을 놀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촉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이런 통계를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어디까지 확산되어 갈 건지,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또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인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또 아시아권에서 가지고 우리 K 문화, 뭐 K 드라마, 팝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을 것인지를 유심히 본다면 네. 그 뒤따라가는 우리나라 어떤 상품들이 시장이 점유율 얼마나 높아지고 한마디로 거기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인지를 네. 알 때 미리 가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든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통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또 이제 계획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예. 자, 사실 이렇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도 세계에서 이제 상당히 인기인데 어떤 것들이 또 이제 히트를 했을까? 그걸 네. 보여준 통계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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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나라 뭐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서 해외에서 영화가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예. 그런데 이 또한 통계를 보면 정말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글로벌 탑 10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방영했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K 콘텐츠 OTT 서비스 드라마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전 세계인들 누구나 다 아는 오징어 게임 그래, 예. 역시나 있고요. 네, 갯마을 차차차도 이제 한동안 이제 상당히 인기를 누렸었죠. 예.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이제 K 좀비 영화. 예, 예. 이것도 이제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 음. 네. 25, 21. 저도 이거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년 심판, 뭐, 예. 사실 소년 심판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를 다룬 건데, 이것도 세계에서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예. 예.
그리고 39이란 드라마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이 되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요. 네, 정말 톱 10에 진입한 드라마 OTT 시리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위만 해도 오징어 게임 9번을 했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학교는도 음. 5번이나 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정서가 잘 이렇게 어떤 가미된 전 세계인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 상품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오징어 게임이 톱 10 진입을 무려 19번 했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갯마을 차차차도 16번 했다.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은 뭐 이미 아시다시피 1위를 또 9번이나 했다.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또 11번이나 톱 10에 진입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러한 여력들이 앞으로 한 5년, 길면 네. 10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는 지속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네. 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어떤 좋은 시그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이 이 중에 몇 개나 혹시 보셨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 네, 다 하나 못 보고 보셨군요. 그것도 네. 요약본으로 네. 앞으로 K-드라마 콘텐츠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통계를 보면 넷플릭스가 만든 게 이제 상당히 많아요. 넷플릭스 예. 자체에서 이제 제작하고 기획하고 이제 지원해서 제작 투자해서 만든 것들이 많은데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얼마나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뭐 드라마나 뭐 OTT는 어디에 탑재하는 게 가장 잘 팔리냐. 예. 그래서 뭐 티빙이라든지 국내 OTT 서비스 합자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거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넷플릭스가 거의 한 85%. 네, 미미하죠, 나머지 뭐 티빙이나 OTT 는. 다른 업체는 정말 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OTT 플랫폼으로서 넷플릭스가 계속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좋고 수익이 좋으니 넷플릭스는 계속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했는데 넷플릭스는 22년에 그냥 작년에 우리나라에 8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한 편 제작할 때 한 26억 정도 이렇게 지출하니까 19년도에 2,480억을 했는데 22년에 8천억으로 성장했다. 이것도 굉장한 사실 투자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향후에 더욱더 서로 어떤 시너지가 그러니까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은 작품이 나오고 그 더 많은 작품은 다시 넷플릭스에 방영하는 시너지가 계속 나오면서 넷플릭스는 성장세를 구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얼마 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우리 한국의 K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앞서서 우리가 이제 표로도 봤지만 K 콘텐츠들이 다 탑 10에 워낙 진입된 그 드라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 대부분의 실적이 우리 K 콘텐츠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그러니까요.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그러니까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면 그만큼의 또 성과를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 문화 상품이 세계적으로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냐. 우선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저번에 봤듯이 올해 1인당 명목 GDP가 일본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예. 실질 GDP는 19년대 이미 넘어섰고 뭐 경제력으로 보면 세계 지금 뭐 한 7위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고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그 국방력도 세계 6위, 그 6위. 그야말로 다른 어떤 전 세계에서 이제는 주목할 만한 이제 한국도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이제 부상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 그 짧은 시간에 한 50년 만에 이제 압축 성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녹아 있는 정말 그 가난한 어떤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난한 시대의 어떤
어려움을 우리 지금 있는 BTS라든지 우리 어떤 아마 우리 아들이 지금 27 또 뭐 26 그러니까 한 30대 전후의 어떤 신세대들이 우리가 가졌던 어떤 그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성취가 있고 또 긍정적이면서 자기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김살이 없는 네. 그런 세대가 나오면서 이런 성취를 낸 것 같습니다. 네. 음. 이렇게 우리나라 방송 드라마, 영화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음. 얼마나 하는지도 이제 통계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예. 자, 그다음 그래프 보여주실까요? 예. 사실 저는 우리나라 영화 수출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화보다는 방송 분야 수출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방송 드라마 방송 부분 수출은 19년에 약 6천억 정도 됐다가 이제 20년에는 8천억, 21년에 9천억, 그 이제 1조 원 가까이 이제 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약 한 500억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OTT라든지 그 짧은 어떤 영상 뭐 30분, 40분 내외의 그 드라마 시리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더 어필하고 있는 시대의 트렌드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어떤 창작자들이 에너지를 더 집중하는데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은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까지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서 예. 영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21년도에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예. 영화 시장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반면에 방송 콘텐츠 수출액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된 이유는 사실 코로나 시대에 그 영화관에 상영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근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하고 또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소비 어떤 트렌드가 긴 영화보다는 짧은 네. OTT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런 것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은 한 편당 시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 예, 좀 쇼츠가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웃나라 중국이 이 콘텐츠 수요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요즘에 한알령도 많이 이제 풀렸다고 하고 리오프닝도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단체 관광도 이제 많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호감도는 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시진핑 집권하고 난 뒤에 뭐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티격태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만 문제 때문에 오늘도 뭐 이렇게 중국 외교부장이 네. 또 우리에게 한마디 하고 네. 우리나라는 또 뭐 중국 그 미국 사이에서 또 뭐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제 우리 문화산업 차원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류 컨텐츠에 대해서 호감도가 얼마나 되냐. 저는 그 중국 당국의 어떤 규제 때문에 상당히 좀 낮지 않았을까 봤는데 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16년하고 21년 거의 그냥 그 배 코로나 이상 다 늘었네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지속적으로 16년에 비해서 TV 드라마, 영화, 뭐 K-팝 모든 부분에서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16년에는 거의 뭐 40% 수준에 머물고 있었지만 호감도가 21년에는 막 거의 80% 이상 전부 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지 소비재 상품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할 거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영 전략이라든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또 상품을 기획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정말
저런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겠죠, 그죠? 네. 네. 중국은 사실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음, 한 번씩 한한령을 내려서 네. 막잖아요. 우리 그렇죠. 한국의 네. K 콘텐츠를 네. 접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도는 계속해서 그 사이에도 그렇지. 예.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80% 이상 네. 성장했으니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의 어떤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뭐 억지로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그렇지, 싶잖아요. 그렇지. 네. 한 번 또 접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게 또 예, 이제 사람 심리인 것 같고. 예, 자, 이렇게 이제 드라마 쪽, 음악 쪽, 컨텐츠 쪽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임 예. 산업, 이 게임 산업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음. 게임 산업과 관련한 통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프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2019년, 20년, 21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게임 산업 이제 수출 현황인데 음. 상당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역시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 뭐 게임의 어떤 강국으로 이제 우리가 자리해 있는데 19년도에 뭐 67억 달러에서 이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7조 원 됩니다. 이제 이게 21년도 추정으로 약 95억 달러, 약 10조 원으로 약 3년 만에 이제 다시 3조가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1년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모바일 게임 매출 1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크래프트 배틀그라운드라고 보시죠. 네,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에서 하는 네,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1위 했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정말 그 게임의 어떤 기획력이나 이런 것이 좀 탁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PC 게임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스팀이라고 해요. 스팀. 그 PC 기반의 게임을 출시하면 스팀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이제 올리고 그걸 전 세계인들이 보도록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마일 게이트라고 하는 국내 게임 회사가 이 역시 이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스팀에서 동시 이용자 수가 100만 명, 그러니까 동시에 100만 명이 같이 게임을 즐기는 네, 동시 이용자 접속자 수가 100만 명. 100만 명이라는 예, 거죠. 그 100만 명 넘은 게임이 5개 있는데, 네. 전 세계 5개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려 2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아까 이야기했던 K-팝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까지도 우리나라 상당히 어떤 그 독보적인 어떤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네. 국가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네. 국가에서 우리나라 게임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네. 세계 게임 시장 국가별 점유율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1위가 미국이군요. 예. 예. 1위가 그리고 아주 미국, 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뭐 우리나라 그래도 게임 시장 수요가 4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수준인데 이 역시 사실 혹시 미국에 어디 뭐 유학이나 어디 뭐 파견은 혹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네. 미국 아직 못 가봤는데요. 저는 2009년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네. 그 버지니아에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 버지니아는 상당히 어떤 상류층이 사는 지역인데 그야말로 타운하우스. 예를 들면 집이 이제 그 위로 3층, 밑에 지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3층에는 게스트하우스, 네. 이제 2층은 그 가족들 침대, 침실, 1층은 이제 거실, 좀 뭐 식사하고 하는 식당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지하에는 게임장이 있어요, 게임장.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퇴근을 엄청 빨리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처음에 가니까 한 4시 반 되니까 퇴근을 하는 4시 반. 네. 그리고 왜 저래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냐 그런 생각으로 가서 봤는데, 아침 일찍, 그러니까 한 8시 뭐 반,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빨리 퇴근을 해서, 워낙 집이 크니까 집수리 한다고. 네.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생활하면서 이제 지하에서 그 게임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어떤 소비 시장이 그런 문화적 기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게임 수요도 이렇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공격적으로 좀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제일 큰 시장으로 가는 게 제일 그렇죠. 좋겠죠. 예, 예, 네. 예.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게임 수출 상황은 어떤지도 좀 살펴볼게요. 예. 예. 수출 비중이 어떤지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요. 에, 우리나라가 뭐 그 미국에 대한 저 게임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네. 수출은 지금 중국으로 하는 게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중국 쪽으로 이제 가장 많이 예. 수출을 하고 있고 예. 그 뒤로 바로 동남아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예. 동남아 쪽으로도 우리 한국 게임이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3위가 대만이죠. 네. 그 북미가 사이입니다. 사이.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이 게임 시장 비중이 제일 큰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미국 어떤 저 게임 수출은 아직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저 BTS라든지 K-팝은 굉장히 어필하는데 아직 게임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좀 더 미국 쪽으로 집중하는 게 수익성이 높지 않겠냐 그런 어떤 판단을 하게 해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부족하지만 그만큼 앞으로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또 이제 역으로 얘기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 예. 예. 아직 개척해야 될 네. 뭐 또 대통령께서 미국에 뭐 우리나라 기업인들 120명을 모시고 간다 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다른 뭐 붐을 일으키고 하면 뭐 게임 시장도 열리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 그 부분도 좀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죠. 자,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중국의 게임 산업 수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항상 이제 우리의 경쟁자는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좀 우리를 추월하는 네. 그런 어떤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통계를 보면서 이 앞으로 게임 시장도 중국이 전 세계를 휩쓸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2014년에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16년에 중국이 폭발적으로 우리보다 2배 이상 성장했죠. 네, 중국은 2배 가까이 급성장하고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네요. 예. 예. 그다음에 20년에는 우리는 81억 달러인데 중국은 거의 뭐 한 150억 달러 정도, 한 2배 이상. 그다음에 21년에도 중국은 18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이 아니라 그 전 세계 수출한 실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저런 식으로 전 세계 어떤 게임 시장까지도 접근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중국에 저렇게 굉장하게 좀 폭발로 성장하는 저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국다운 K-컬처를 반영한 예를 들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서도 어떤 소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정말 굉장히 스토리가 탄탄하고 감동적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지 똑같이 뭐 대규모 대작을 가지고 중국처럼 하다가는 저는 판판이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실 이제 정말 전 세계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뭐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그 창작의 고통은 얼마나 또 크겠어요. 네. 예.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데 창작 활동에 하루에 이제 몇 시간이나 좀 할애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이돌 스타 문빈이라고 문빈. 네. 그 이제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 BBC가 비판적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아이돌이 오로지 K-팝을 위해서 처음부터 잘 조련되고 네. 뭐 다른 어떤 삶을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외부 어떤 삶을 생각지 못하고 거기 잘 이렇게 훈련받은 그런 K-팝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공허함,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종종 이런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어떤 네,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소식이 볼 수 있는데 전해졌죠. 무슨 뭐 K-팝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정말 창작 그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집중을 하냐라고 보면 그야말로 월화수목 금금금 네,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14시간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 투입하고 있는 게 무려 66%, 67%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4시간 이상 17%, 12시간에서 13시간이 23.9%, 그야말로 10시간 이상 그 창작 활동을 하는 67%의 사람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루에도 이제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바쳐서 창작의 고통으로 K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일주일 내내 또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K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데까지 이런 또 이제 창작의 고통과 정말 피땀을 흘리는 시간들이 참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K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통계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계뱅크 이경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